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란돼지 이종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기쁜 마음으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시험을 심리적으로, 그죠? 심리적으로 성적 정말 점수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풀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제에 대한 배점은 오는 학생들마다 조금씩 점수가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실제와는 약간 다를 수 있고 문제의 그림이나 형태나 이런 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별반 상관이 없으니 여러분들 잘 듣고 아마 합격하신 분이 이런 걸 들을 일은 없고요. 이번 시험에 또는 다음 시험을 노리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겠지. 그러니까 추세가 이런 식이다 라는 걸 아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그래서 킬링 문제 이런 거 내지 마라 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로 올해 1, 2, 3회 공이 쉽게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문제풀이는 기사 단답과 예비전원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제가 교재 기사 단답할 때 제가 추가 문제로 23년도 1회 때부터 올해 안에 한번 나올 거다. 아마 요거 배점은 많지 않지만 하나 기억해놔라. 왜냐하면 필기 때 나온다면 누구나 맞히지만 1차 필기가 전력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에서는 허를 찔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문제로 제가 내보였던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소선의 직경이 나와 있습니다. 3.2mm. 그렇죠? 이게 37가닥이 나와 있다고 했네. 이때 외경은 몇 mm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답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소선의 직경은 한 가닥에 대한 직경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근데 이게 몇 가닥 들어가 있대? 37가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37가닥. 이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질문은 외경에 관한 문제지. 여기서 지금 37가닥이 나왔다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몇 층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층이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사항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 공식대로 3n에 n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플러스 1. 요거는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걸 계산할 때 우리는 하나 그냥 기억해 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1층권일 때 몇 가닥이 들어가느냐? 7가닥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에서 6에 플러스 1이니까 7가닥. 그 다음에 219라고 해서 2층이다라고 하면 19가닥이 들어갈 것이다. 3층이 들어가면 337 해서 37가닥이 들어갈 것이다. 4층이라고 한다면 61가닥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시험은 뭐 거의 여기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요 정도는 제가 전력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해라. 질문은 지금 몇 가닥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몇 가닥인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층이 몇 층짜리냐 요걸 구해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암기를 했다면 몇 층권이 됩니까? 3층이 된다는 걸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렇다면 한번 넘어가 봅니다. 소선의 가닥수가 37인 경우는 몇 층이다? 3층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외경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바로 외경으로 들어가서 1 플러스 2n의 d. d는 이제 처음에 주어진 여기 소선 한 가닥짜리의 직경이 되겠죠. 그래서 요 n이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37가닥인 관계로 3층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나오는 거 계산해주면 22.4mm라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 때 전력 시간에 배웠던 그대로 시행하셨다면 나한테 배우지 않았더라도 맞췄었겠지만 우리가 또 필기 시험이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필기는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였지만 사실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회로 시간에 그렇게 설명드리고 교재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단다 120번인가요? 120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쓴다는 걸 좀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 그래서 먼저 출력비와 이용률을 구해봐라. 우리는 뭐 필기 때는 그냥 답을 외웠잖아, 그지? 그래서 고장 출력비 그럼 뭐 나왔어서 코찔찔, 그죠?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고장이 났다라는 얘기 나오면 우리 히터가 고장 났다. 그래서 감기를 걸렸다. 그래서 뭐가 나와? 코가 찔찔 나온다. 그래서 코찔찔. 내 친구 용률이는 어디 살아? 인천 미추홀구에 산다. 그래서 국번이 몇 번이야? 866 국번을 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다 필기 때 회로 때도 배웠고 또 역시 2차 실기 기사 단답에서도 제가 다뤄드렸던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중간 과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정식을 한번 본다면 델타에 대한 V의 V 결선의 출력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장 전과 고장 후의 출력비를 물어보는 거야. 고장 전이라고 하면 무슨 결선이야? 델타 결선이겠지. 그 다음에 한 대가 고장 났다면 V 결선이 되겠지. 우리 V 결선의 출력은 뭐였어? 한 대의 루트 3배였지. 그래서 한 대의 루트 3배와 델타 결선의 출력을 비교한 거야. 그래서 델타 이때는 세 대 갖고 나오니까 3PA가 되겠지. 그러나 V 결선했을 때는 한 대의 루트 3배이기 때문에 PA 지우면 3분의 루트 3. 그래서 0.577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돼. 4. 왜?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물어보고 있잖아. 퍼센테이지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는 걸 잊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5774. 그래서 57.74%라고 답을 적시했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실수한 친구들이 있네요. 우리 재민이도 실수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 새끼 정신 못 차리고 소수점 둘째까지 가는 거고요. 다음에 이용률이라는 건 뭐냐면 요번에는 두 대 갖고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 그지? 두 대 갖고 이용했을 때 출력을 물어보는 거야. 두 대에 대한 출력의 비, 그래서 그게 이용률이야. 그래서 PA 지고 나니까 2분의 루트 3. 우리 전기전자 계열 쪽에서는 2분의 루트 3, 0.866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는 0.866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답은 86.6%라고 답이 나옵니다. 0은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재와 똑같은 게 나왔었고 실수를 했다면 여기 소수점 둘째 자까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있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생각보다 약간씩의 아마 감점 요인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락에는 크게 뭐 이렇게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합격은 했대. 합격은 하는데 분명히 아마 찜찜한 합격이지 않았을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결과 발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가도록 하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다뤘고 또 여기다 친절하게 154를 주는 게 아니라 154의 정격 전압을 아예 줘버렸어. 뭐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제가 뭐 중복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차단 용량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격 전압이 170kV라고 깔끔하게 주어졌다는 거. 이번 시험은 아주 그냥 이쁩니다. 이뻐요. 그래서 차단 용량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차단 용량은 루트 3에 분명히 뭐가 주어져서 정격 전압이 주어졌고 또 뭐가 주어졌습니까? 전류 I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한다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넘어가 보면 그래서 정격 차단 용량 PS라고만 써도 되는 거고요. 루트 3에 VN, IS 뭐 수식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정답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루트 3에 170 주어진 거 정격으로 그대로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단락 용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다가 24kV 뭐 센스 있다면 우리는 키로는 안 적고, 그죠? 바로 MVA로 설정을 해도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66.77 MVA 해서 따라간다면 7300 MVA를 선정하시면
바로 답으로 귀결되는 온전히 점수를 다 맞을 수 있는 차단기 문제치고는 가장 기본형이 나왔다. 이번 시험에 차단기 얘기는 기본형만 나왔다. 정말 진짜 하느님 감사합니다. 착하게 사셔서 이런 복을 받으신 거다라고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봅니다. 역시 V12 진공 차단기의 특징을 세 가지만 쓰라고 해서 세 가지만. 요즘 뜨는 문제다. 진공 차단기가 요즘 계속 나온다. 수업 중에 계속 강조했던 얘기고요. 세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니 짧게 얘기하자면 소형이고 경량이다. 그리고 화재나 폭발 위험이 없다. 기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유입병합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저소음 차단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 수명이 길고요. 기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비싸다. 그냥 비싸다. 그런 얘기로 한번 4번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나마 좀 어렵고 실수가 좀 나왔을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비가 나와 있는데 뭐가 틀리다, 뭐가 틀려, 역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동력 설비에는 부등률이 나와 있다는 거야. 부등률이 나와 있는 거 봐서는 동력 설비에는 여러 종류의 동력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열군이 질문할 때는 전체에 대한 부등률 얘기인 줄 알고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아마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고 동력 설비에만 들어가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역률이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벡터로 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어야 돼.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전등 설비에 대한 용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유효분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무효분을 또 계산해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전열 설비도 역시 유효분과 무효분, 역률을 통해서 구해내셔야 되고, 동력 설비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는데 그때는 1.4라고 하는 부등률로 나눠줬어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셨어야 돼. 자, 전등 설비 나와 있습니다. 전등 설비에 대한 설비 용량 나와 있는데 무엇이 주어져서 수용률. 그러면 설비 용량에는 무조건 수용률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60에다가 0.8을 곱했더니 유효분 48kW가 나온 거고요. 이거에 대한 무효분도 구하셔야 돼. 무효분을 구한다면 60에 0.8, 즉 48에다가 코사인분의 사인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분을 구해낸 거야. 이번에는 또 전열 설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열 설비 40에다가 수용률 0.5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유효분인 20kW가 나오겠죠. 이 20kW에다가 무효분인 코사인분의 사인을 대입을 해서 9.69km라고 하는 무효분을 구해내고, 이번에는 마지막 동력 설비도 한번 봅니다. 동력 설비도 이때는 부등률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용량 70에 수용률 0.4를 1.4인 부등률로 나눠주신 값이 바로 유효분이 된다. 이 유효분에다가 역시 코사인분의 사인 형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요. 바로 20에다 그냥 대입했어도 돼요. 그래서 0.9분의 루트 1-0.9의 제곱 사인 세타를 대입했더니 9.69kW라는 값이 나왔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변압기 용량을 구합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래서 각각의 제곱에 합을 해주신다면 얼마가 나왔대? 94.76kW 아니지. 이번에는 전체 용량이니까 kVA 요게 나왔어야지, 그죠? 그래서 답란에 보시면 94.76이라 한다면 정격이 나와졌네. 아유 이쁘네, 그죠? 그래서 100kVA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온전히 점수를 다 받았다면 이건 진정한 실력자가 될 것이고, 분명히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뭔가 실수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효분, 무효분을 구해서 우리 우열이도 맞힌 문제를 다른 놈들은 틀렸다니 답답합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4가지, 4가지만 써달라라고 했네요.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그러면 얘기가 좀 길었잖아. 그거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시험이 쉽게 나오다 보니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야. 그, 위, 주, 파라고 했었던 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앞다가리는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전력에 또는 단자전압에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 위, 주, 파라고 하면서 모두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교재에 똑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더 할 말은 없고 이거 틀린 내 수강생은 없더라. 우리 재민이도 맞췄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은 7번 운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기술사에서 여기 온전히 한 문제는 아니고 어떤 큰 문제 안에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은 좀 높았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킬러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자주 보실 수는 없다. 그래서 크게 마음 쓰지 마셔라. 2회 때도 부하분담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번에 또 출제가 됐네요. 근데 요거는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맞추는 수강생은 없다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부하분담에 관한 얘기부터 들어가야 돼. 이 공식은 외웠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부하분담, 변화된 양이야, 이제. 그래서 연결했을 때 부하분담이 어떻게 되느냐? 퍼센트 임피던스 PB 두 놈 곱한 것분에 그러니까 A와 B의 요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 요 공식 자체를 네가 암기했었냐? 요거조차 우리는 쉬운 얘기는 아니었죠. 그죠?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인마 내가 설명했잖아 라고 하겠지만 이 공식을 외웠다 하더라도 외우지도 못하겠지만 외웠다 하더라도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들어는 보시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영업비밀이에요. 영업비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되는 영상에서는 기본형으로만 설명을 요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을 들어오면 조금 더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으로 답을 맞추는 방법으로 이거를 이해시킨다. 이거는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사급이 아니라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답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부하분담의 이 공식을 외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돼? Z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의 공식은 10 부족분의 P자 한 판 하고 요거 외웠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A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라 그러면 10 부족분의 P자 한 판. 그래서 우리 주어진 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A에는 용량이 30kVA이고요. 그 다음에 다 주어졌네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주어져 있고요. B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본다면 10 곱하기 여기서 전압은 알고 있잖아. 여기서 전압은 킬로볼트가 기본 단위야. 기본 단위. 그 다음에 용량도 kVA가 기본 단위야.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10 곱하기 220볼트라고 한다면 얼마입니까? 0.22가 되겠지. 킬로볼트니까. 그래서 0.22의 제곱 분의 용량은 3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루트 임피던스 어떻게 구했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주어진 대로 0.03, 003, 004, 005 하고 나오겠네. 얘만 그래. 밑에 건 안 그래. 그래서 계산해 보면 3.1% 나오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B 변압기 걸 구해본다면 똑같은 공식이죠. 그래서 요번에는 저항이 0.003인데 요번에는 리액턴스가 006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007은 아니다 또. 그래서 계산기가 계산해 주겠지. 그러면 2.77%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요 위에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요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해보면 이때 조심할 건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PB가 들어가는 거고 퍼센트 임피던스 B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PA를 곱하는 거야. 그거를 아마 또 할 줄 알아도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요. 그 값이 얼마가 된다? 1.34 하고 나온다. 그 얘기하는 거야. 요걸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로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래서 PA를 A-를 기준으로 해서 요 식을 만들고 넘어간 거니까 요 놈이 요리로 넘어갔겠지. 그지? 그래서 1.34 하고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요 식에 PA-에다가 1.34 PB-를 대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PB-는 부하분담이 B 변압기의 부하분담은 17.1 kVA가 된 거고 A 변압기의 부하분담은 22.91 kVA가 됐다.
보통의 문제는 요 40kVA를 구하게 하는 게 문제였는데 이번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B 변압기와 A 변압기의 부하분담 값을 정해봐라 라고 했던 아주 수준 있는 좋은 문제. 그래서 한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 네가 공식 외웠고 공식 외울 때 요게 바꿔 들어갔다는 거. 이거 요 상황이라는 거. 그 공식 자체만 역으로 들어갔던 거. 그것만 제대로 외웠다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기술사급이니 제발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말아달라. 다른 문제가 다 안정적으로 이해도 되고 풀이가 된다면 그때 와서 요거를 좀 다시 한번 공부해서 자기 거로 잡으면 좋다. 하지만 다른 게 안 됐는데 이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니다. 네가 아마 10년 동안 계속 실기시험을 본다 해도 아마 또 한 번 걸릴 위험은 거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위원들도 이거는 전국적으로 올킬 시키려고 냈던 문제지 이걸 맞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던 문제고요. 온전히 점수 6점짜리인데 아마 6점 모두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예상을 할 정도로 수준이 있다.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또 자단기 나왔습니다. 이번에 자단기에 트립 방식에 관한 얘기고요. 교재 우리 내용에 제가 넣어놨어. 이거 가르치면서 왜 트름한다 그랬지? 우리 정기인들은 뭐가 부족하면은 막 트름이 나온다 그랬잖아. 뭐였지? 그렇지. 비타민 C가 부족한 거였지.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트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문제 기억하시죠? 어차피 근데 생각이 안 나라도 여기 말이 다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어? 차단기 주회로에 접속된 변류기의 2차 전류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건 뭔가 부족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과전류 트립 방식이 됩니다. 과전류 트립 방식. 외웠던 얘기야. 아니면 그대로 변류기 2차 전류에 의한 트립 방식. 이렇게 적으면 좀 이상하죠. 그죠? 예,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건 쉬웠겠지. 그지? 비타민 C라고 해서 제가 뭐를 설명했어서 비타민 C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트름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 전압 전류 컨덴서 이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컨덴서의 에너지에 의해서 트립되는 방식이다. 컨덴서 트립 방식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거는 전압에 관한 얘기네. 전압에 관한 얘기. 그래서 역시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이라고 답을 적었던 거예요. 온전히 점수 3개 다 맞히면 4점인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서 배웠던 대로 트름이 왜 나온다?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우리 정기인들은 트름이 나온다. 우리 정기인 얘기야.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 일반인이 아니고 정기인들의 얘기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문제였고요. 이번엔 9번 문제. 예. 교재에 제가 이런 절연 시험에 관한 문제 2개를 넣어놨는데 그 2개가 나왔다면 배점이 이뻤던 문제죠. 그런데 배점이 조금 줄면서 대신 문제는 상당히 쉬워진 문제. 정말 간단했던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에 관한 얘기. 그래서 공장에서 변압기를 출시하기 전에 꼭 이 시험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길게 얘기해 드렸고 거기 내용 정리도 아주 자세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올해는 아마 요 부분에서 내용 부분에서 하나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시험 전압이 나와 있는데 시험 전압은 얼마라고 적었습니까? 최대 사용 전압 6,900V가 되겠죠? 그게 온전히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질문은 뭡니까? 절연 내력 시험은 몇 볼트이며 이 시험 전압을 몇 분간 가하여 이에 견디어야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7,000V 이하일 때는 몇 배였지? 1.5배까지 견디는 거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 정리할 때 몇 분간? 10분간 이라고 얘기했어요. 10분은 견뎌야 얘기가 되는 거야. 5분 견뎠다 안 돼. 그러니까 보통은 한 20분 정도는 가동해 봅니다. 그래서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판매가 되는 이런 변압기를 얘기한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계산해 달라고 그런다면 6,900에다가 얼마를 곱해? 1.5배까지 견뎌야 된다. 따라서 1350V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답에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그대로 들어가서
나올 거. 가는 시간은 몇 분간이다? 10분간이라는 거. 예, 강조했던 얘기.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다 맞추죠. 1350 기억해놔. 1350을 가지고 여기 전압계 시험시 여기 V1이라고 했는데 V를 얘기합니다. 측정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전압은 직렬이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걸리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우리 전압계는 만약에 1350볼트 또는 그 절반이라 하더라도 그 전압이 걸린다면 그 전압계는 요만한 게 아니겠죠. 그죠? 이따시만 해야겠지. 그 전압을 어떻게 받아? 그래서 그거는 PTB의 역수를 곱해서 낮은 전압으로 변상을 했어야지. 그 얘기가 들어갔어야 돼. 그래서 V는 1350에서 2대야, 2대. 직렬 연결된 거에 2대면은 한쪽은 반밖에 안 걸리겠지. 그래서 2분의 1, 2대기 때문에 그런 거 기억하라고 강조했던 거. 거기에다 PTB의 역수가 들어가야지. 이거보다 더 큰 수가 여기 들어가면 이 전압계가 견디겠냐, 임마? 새끼야! 생각을 해봐. 그래서 86.25V가 측정이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설 전류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도면 오른쪽 하단에 접지되어 있는 전류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누설 전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측정 계기가 된다. 그래서 누설 전류를 측정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내용이 9번으로 쉽게, 대신 배점은 7점으로 약간 축소가 됐지만 내용상으로는 너무 기본형을 내서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요거를 내용과 요 문제를 24년도에는 내용에 넣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요번에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부하율이다. 뭐 우리가 얼마나 다뤄봤습니까? 그죠? 기본형 문제입니다. 완전 기본형. 문제를 보면 어떤 공장이 어느 날 부하 실적이 하루 동안의 사용 전력량, 그래서 우리 부평채한테 평균 전력 어떻게 구했어? 평균 전력은 뭐를?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평균 전력이잖아. 기억하지? 그래서 그 나와 있고요. 최대 전력이 주어졌네. 최대 전력은 12kW이고 최대 전력일 때의 전류값이 34A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단 이 공장은 220V이고요. 11kW인 삼상유도 전동기를 부하 설비로 사용한다. 이 11kW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최대 전력 사용 시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12 안 넣고 11 넣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얘기야. 아유,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자, 일부하율 물어봤습니다. 부, 평, 채. 평균 전력은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시간 맨날 내려서 했잖아. 그지? 그다음에 율이니까 곱하기 100 잊지 마시고. 그래서 들어갑니다. 최대 전력은 12가 될 거고요. 평균 전력은 저기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눴어야 되고 곱하기 100 했더니 66.006%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적시해 주시면 되는 얘기. 두 번째 질문은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률. 역률이 뭐가 어려워, 그지? 앞에 조건이 분명히 최대 공급 전력일 때라고 했잖아. 지금 이 전동기 11kW 할 때 얘기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나오면 우리는 직각삼각형 하고 나왔고 빗변분의 밑변. 빗변은 PA, 피상. 밑변은 유효전력이었지.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는 거. 우리 비상을 어떻게 구했어? 빗변이니까 루트 하고 구했던 거 아니야. 요번에는 전압 전류가 주어져 있잖아. 따라서 루트 3 VI로 그냥 갔어야 돼. 그래서 루트 3에다 사용전압 220에다가 그때의 최대 전력일 때 사용 전류가 34A가 되는 거야. 분의 최대 전력일 때니까 12kg, 12 곱하기 10의 3승. 끊으면 안 돼. 곱하기 100 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랬더니 92.623% 해서 답란에 92.62%라고 적는 아주 기본적이었던 문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0번이었고요. 이번엔 11번. 예, 우리 교재하고 똑같이 나왔죠? 예, 제가 문제 59번에 요즘 뜨는 얘기다. 그래서 이거는 1, 2회 때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3회 때나 공사 4회 때 3, 4회 때 이렇게 좀 던져주는 문제가 될 것이다. 허를 찌를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뤄봤던 문제고요. 퓨얼셀이라고 해서 LNG, LPG, 수소.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 전 인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는 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수소 연료에 관해서 많이 공장 설비나 이런 게 돼 있어. 그래서 SK나 이런 데서 막 수소 설비에 관해서 공장을 만드는, 아직은 회색이야. 아직은 완벽한 청정한 그런 수소가 아니라 이제는 억지로 만드는 약간의 회색입니다. 물론 이제 더 투자하고 더 연구하면은 이제 완벽한 오리지널 깨끗한 수소가 나오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또 불안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특징 3가지 쓰려네요. 5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발전 효율이 높다는 거, 다른 똑같은 기준이지.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설비 용량이나 같은 비용을 썼을 때 효율이 어떠냐는 얘기가, 발전 효율이 높고요. 친환경적이지. LPG, LNG, 수소 이런 거 나가니까 친환경적이고요. 이거 집 근처 우리 인천 청라 거기에 있다 그랬잖아. 수용가 근처에 설치가 가능하다. 필요한 지역에 갔다가 바로 설치할 수 있다. 대규모의 부지나 대규모의 설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다. 그 다음에 부하 조정이 용이하다. 그다음 단위 출력당 무게가 적다. 그 다음에 뭐 소음, 진동, 뭐 이런 환경 파괴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적어주신다면 완벽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재랑 똑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큰 걱정하지 않고 분명히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 스펙 문제가 안 나온 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합니다. 테이블 스펙이 하나 턱하니 3회 때는 좀 배점 높은 게 하나 던져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나왔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3회 때 안 나온 거지 과거에도 안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뭐 테이블 스펙이 이제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고 나왔다. 그러면 보통 5, 6점이지만 어느 때는 10점 이상, 뭐 13점, 15점까지도 배점이 있는 문제들도 있었다. 최근에도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 스펙 여기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발표가 나면 연락 주시고 제가 축하의 말씀 욕 한마디 찐하게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야. 안 된 학생이라면 또 연락해서 내년도에 다시 심기일전에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돼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